네, 전문가와 함께 독감 백신 관련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36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동일 제조번호 사망 사례 그리고 접종 후 5일 뒤에 사망한 사례까지 나왔는데요.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같은 라트남과 즉 같은 제조 고유 변호인 분들이 두 사람 그래서 두 케이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생산하긴 했지만 그 고유 넘버는 한 자리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같은 공장에서 같은 날 생산한 것은 맞는데 네, 이 백신이 사실은 독감 백신이라는 것은 유정란에서 배양하는 방법하고 세포 배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라트남바인 것은 이 S사의 세포 배양을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던 무슨 달걀 독소라든지 균에 의한 부작용은 여기서는 배제될 수가 있겠죠. 아하. 네, 그렇지만 보통 이 하나의 라트남바에 15만 도즈 정도 생산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분배가 되고 뭐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우연히 같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또 지금까지 사망한 분들 중에서 이 무료 국가 접종을 한 분들, 이 납품한 7개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5개 회사의 제품에서만 나왔어요. 그런데 어, 그 상황은 25명 사망할 때까지 것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5개 회사들에 있는 제품들은 다시 한번 재검 점검을 해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그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오히려 밝히는 것이 즉 철저한 재검증에 의해서 이 상황을 좀 더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5일 후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뇌출혈로 사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이 5일 전에 백신 접종을 맞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어떤 증상도 없이 사망하신 것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그 별로 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하루에 560명에서부터 한 600명 정도가 사망하시는데 그중 한 반 정도가 백신을 맞으셨다고 하니까 네.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도 계속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교수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구 또 포항시 등 일부 지역에서 독감 백신 접종 보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질병청도 오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예방접종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망자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접종 중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지금부터 뭐 일주일 사이에 확실하게 명쾌하게 원인 관계, 인과관계 또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인 관계가 밝혀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네. 의협에서도 사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주일 정도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고를 하고는 있는데 예. 실제 이것은 권고인 것이고요. 실제 중단을 했을 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 사이에 명쾌한 결론이 나오기도 어렵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 백신 접종이라는 것은 중단하지 말고 네네. 그건 지속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되는 즉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들 이런 면역 취약계층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맞아야 되시는 것이지만 사실 안 맞았을 때에는 또 이 플루 이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실 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접종 수칙을 확실하게 다시 준비하고 이것들을 잘 지키면서 또 그 사이에 원인 규명도 또 그 규명 상황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접종을 계속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접종 수칙을 잘 지키면서 접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앞서 말씀하신 한 분 사망의 원인이 일단 뇌졸중으로 보이고 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뇌졸중 환자는 늘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점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 접종과 예. 관련된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접종하실 때에 주요한 지켜야 하셔야 할 수칙들 꼭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초부터 70세 이상 무료 접종을 시작했는데 이게 예년과 좀 달랐던 것이 작년만 해도 75세, 70세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그다지 붐비지 않았었는데요. 네. 올해는 지금 날씨도 추워지는 이 겨울의 초입에 들어가는 시기에
너무나 많은 줄을 서시면서 무리를 하셨던 것이 분명 하나의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보통 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고령층이면서 좀 취약하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일단 몸 조건을 아주 잘 만드시고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가시면서 동반자 한 명은 같이 가셔서 접종 받으시고 그다음에 한 30분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혹시 모를 이상 반응을 대비하시고 그러고는 집에 가셔서도 두세 시간은 아주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적어도 2, 3일 정도는 다른 식구들과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 혼자 계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이상 증상이 생기시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이고요. 네네. 또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처음에 이 백신 제조, 이 백신 자체의 문제점부터 지금 물질이 어떤 것들이 독성 물질이 있다 없다 뭐 말이 많으니까 이런 품질 또 유통 접종까지 전체 과정을 한 번 더 정밀하게 지금 시기에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지정을 하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다고 신속하게 대국민 정보 공개를 하여야만 지금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이 문제는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지기에는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너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